안녕, 에브리바디. 자, 봅시다. 오늘은 오비탈 얘기를 나갑시다. 자, 오비탈 얘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요런 얘기를 하나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보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어디에서만, 수소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에서만, 그렇다고 뭐 보어의 전자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틀린 얘기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앞에서 뭐 1312 넣어서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에서 나온 결과가 수소 원자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 외에 다른 원자들,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그걸 우리가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어디에서? 수소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데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자, 우리가 전자에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으면 이때 에너지가 얼마다 이거 계산해서 찾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그 다음에 거기서 전자가 지금 우리가 보어는 원운동,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자 구조를 배우는 건 결국에 그 안에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라는 걸 찾는 건데, 전자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얘가 뭐 하고 있는지도, 운동 어떤 거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내느냐? 이 전자가 나타날 확률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 전자가 나타날 확률의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걸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요 주변에 전자들이 요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점으로 찍는 거는 전자가 요렇게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뭐 한데 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런 것들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럼 전자가 어디에 나타날지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느냐? 아니야. 매번 그럴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나타냅니다. 뭘 묶었냐?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요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자는 요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얼마다? 90% 이상이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전자가 요 선상에서 요 경계선 있죠? 자, 여기에서만 나타나다 틀려. 전자가 요 안에서만 나타나다 틀려. 전자는 요 밖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그죠? 여하튼 전자는 대부분 이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오비탈은 종류가 있어요. 오비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S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요 S하고 P를 좀 크게 썼지만 실제로 이게 소문자예요, 다. 여러분 서술형 쓸 때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D오비탈이라든지 F오비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 S오비탈과 P오비탈로만 문제 나올 거고요. 요
오비탈을 비교하는 문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수능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내신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그지? 자, 일단 S오비탈과 P오비탈 간단하게 그 특징들을 한번 본다라면 S오비탈은 생긴 모양이 원자핵이 있으면 요렇게 뭐로? 구의 모양, 구형으로 생겼어요. 또 P오비탈은요. 원자핵이 있으면요. 여기에 전자들이 요런 모양,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전자가 이 모양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전자가 있는 곳들에, 전자가 분포하는 것들의 모양이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뭐를 아령 모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특징 중에 이제 모양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S오비탈은 n이 1 이상에서 나타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껍질부터 S오비탈은 계속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S오비탈은요. 첫 번째 껍질에도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있고 세 번째 껍질에도 있고 알지? 그다음 P오비탈은 n이 2 이상에서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고로 여기 D오비탈은요. 세 번째 껍질 이상에서 F오비탈은 네 번째 껍질 이상에서 나타나요. 자, 요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야. S오비탈은요. 첫 번째 껍질 이상에서 나타나요. 얘는 두 번째 껍질 이상에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만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만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S오비탈은요. S오비탈은 자, 여기 원자핵으로부터 요만큼 R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를 A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요 A 지점과 B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그럼 이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다시 얘기하면은 S오비탈에서는요. S오비탈에선 뭐해? 방향에 상관없이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뭐에 상관없이, 방향에 상관없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여기 P오비탈의 경우에는 원자핵에서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요 A 지점과 요쪽 방향으로 떨어진 R만큼 떨어진 요 B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요. 얘는 요 아령 모양 안에 있으니까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지만 B는 자, 아령 모양 바깥에 있으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낮겠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도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는 P오비탈에서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도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그렇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만 알아도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알겠지? 자, 해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은 요런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특징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얘기를 볼 거예요. 이쪽 얘기 지울 겁니다. 이쪽을 지웁시다. 이건.
무슨 얘기를 볼 거냐면 요 p 오비탈 얘기를 한 번만 더 볼게요. p 오비탈은 뭐지? p 오비탈은 자,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여기 X축, Y축, Z축이라고 할게요. 그때 요 중심에 이제 원자핵이 있는 거고요. 요 원자핵으로부터 그치? 자, 요만큼 떨어진 요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요 지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요 R형 모양의 그치? 얘가 그치? 요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놓여 있을 수 Y축으로 요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자, 이 R형 모양의 p 오비탈이 x축으로 놓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px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px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때요? 90% 이상의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y축으로 놓여 있는 거 py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py 오비탈은 어때요?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자, 요거 pz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pz 오비탈도 확률이 이 R형 모양 바깥에 있으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오비탈이 요렇게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자, 이러한 지점들 중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치? 자, 어디에서 0이 되느냐? 자, px 오비탈은 그치? 뭐가? yz 평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돼요. 자, py 오비탈은 자, xz 평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됩니다. pz 오비탈은요, 어디? 자, xy 평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xz, py 오비탈에서 xz 평면이라는 거 뭐 얘기하는 거야? 요 평면 얘기하는 거죠, 요 평면. 그지? 요 평면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0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문제를 가끔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곳이 있지? 어디 p 오비탈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s 오비탈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 있는데 이거 지우고 볼게요. 여기 자, 세 번째 껍질도 s 오비탈을 볼까요? 세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가 확률이고요. 여기가 거리예요. 무슨 거리?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때 여기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요. 자, 요 지점이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큰 곳이에요. 어디로부터? 원자핵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커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는 여기가 당연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0을 찍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여기를 마디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뭐가? 0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세 번째 껍질 가면 어떻게 돼? 이런 마디가 또 두 군데 나타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 안에 지금 방 안에
책상들 의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들어온 애가 요 자리에 앉을 확률이 높아. 매우 높아. 그러면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두 번째 들어온 애는 요 자리에 못 앉을 확률이 큰 거지. 앉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겠지. 왜? 첫 번째 들어온 애들이 여기 앉을 확률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들어온 애는 여기 앉을 확률이 높아. 그럼 세 번째 들어온 애는 여기 앉을 확률도 낮고 여기에 앉을 확률도 거의 0에 가깝겠지. 이해됐어요? 그런 지점이 마디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알죠? 자, 해서 이렇게 p 오비탈이나 s 오비탈에서는 뭐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 그런데 요 얘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별로 없는데 요 얘기는 최근에 문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얘기는 꼭 알아둡시다. 뭐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x 오비탈 px는 yj, py, xz, pz, xy 평면에서 그게 없지? 그래서 발견될 확률이 0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특징에 대해서 자 요렇게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 얘기를 봤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 전자 배치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양자수라는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수 얘기를 볼 건데 자, 그 전에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요런 얘기를 봅시다.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방. 그치? 전자가 들어가는 방입니다, 방. 오케이? 앞에 보어 얘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보어는요, 자, 전자가 들어가는데 뭐가? 껍질. 아파트로 치면 층이 있다라는 것까지 발견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 전자가 들어가는 이 아파트에 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각각의 층마다 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죠? 보어는 각각의 층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면 4층에 F라고 써있잖아, 그지? F층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니셜을 매겨놨어요. 이때 자 여기를 N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자 껍질수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요렇게 가겠죠. 이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껍질이 작으니까 S오비탈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첫 번째 껍질은 S오비탈밖에 없다고.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D오비탈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S오비탈은 공 모양의 구형의 오비탈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거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그 S오비탈도 있지만 P오비탈 몇 가지? X, Y, Z 세 가지 방향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 그 다음에 D오비탈은 그냥 알아두세요. 5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4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 9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 네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 있겠니? 네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16개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n제곱 하면 돼요. n제곱 오케이?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껍질은 그래서 16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자, 요것도 이제 좀 이따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이 오비탈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라고 했지. 이 전자가 들어가는 방에는,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비탈 1개 있으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갔겠네. 4개 있으니까 8개 들어갔겠네. 9개 있으니까 18개 들어갔겠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겠어? 3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니? 2n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마다 오비탈의 개수는 n제곱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2n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해 놓으시고요. 됐나?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지울 거예요. 자, 양자수라고 하는 걸 좀 볼 건데, 양자수는요,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무슨 꼬리표? 전자의 꼬리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아는데, 일단은 양자수라는 건 원래는 아까 우리가 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해서 분포도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 전자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값들이 들어가겠죠. 왜? 그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값들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정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요, 기호로 n을 쓰고요. 자, 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주양자수는 간단히 얘기하면 전자 껍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지?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지? K 껍질, L 껍질, M, N 요렇게 갈 건데, K 껍질에 있으면 N 값이 얼마? 첫 번째 껍질이니까 1이에요. 여기 2, 3, 4. 그래서 계산할 때 요런 값들을 숫자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자수는 기호로 L을 쓰고요. 기호로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호로 L을 쓰고요. L을 쓰고, 얘는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얘는 오비탈의 종류 나타내는 거예요. 오비탈 종류? 아니, 뭐 봤어? 우리가 좀 전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또 숫자로 집어넣을 때는 S오비탈은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자, L은 0인 오비탈에 그럼 뭐야? S오비탈에. L은 1인 오비탈에 그러면 P오비탈에 이 뜻이야. 예전에 문제에서는 자, 얘들아 P오비탈에 말이지 이렇게 나왔던 거를 이제는 문제에서는 얘들아 L이 1인 오비탈에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죠? 그 L이 0, L이 1 나오면 S오비탈, P오비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양자수고요. 기호로는 ML을 씁니다. 그렇죠? 자, 이 자기양자수는 이 오비탈의 방향에 따른 개수를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L값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 값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S 오비탈은 L 값이 얼마예요? 0이죠, 0. 요거. L 값이 0이니까 얘는 그냥 자기 양자수가 0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얘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값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 0이라는 게 중요해, 사실은. 자, 그래서 자, 값이 한 가지밖에, 즉 방향에 따른 게 한 가지. 당연히 구형이니까 따로 방향이 없겠죠. 자, P 오비탈은 L 값이 1이에요, 1.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해서 몇 가지? 세 가지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 PX, PY, PZ. 그죠? 세 가지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D 오비탈은 어떻게 되겠어? L 값이 어떻게? 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값이 몇 가지? 그쵸. 5가지의 값이 존재한다. 5가지의 방향이 존재한다. D 오비탈은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뭐.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까. 그치? 이런 거. 근데 따지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두시면 됩니다. 이런 걸 나타내요. 다음엔 네 번째. 자, 스핀 양자수. 우리 테스트 봤던 거에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나오는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핀 양자수 간단히 얘기 그렇게 하고 MS를 씁니다. 그죠? 자, 스핀 양자수의 결론을 먼저 볼게요. 얘는 결론은 뭐냐면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몇 개? 최대 2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스핀 양자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오비탈 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전자가 요 안에 들어가서요. 이 안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스핀 자전을 해요. 이렇게 전자가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전할 때 반대 방향으로 뭐 하겠어? 그쵸?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생겨?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N극과 S극은 자석이야. 전자가 자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막대 자석 갖다 놓고 한쪽이 N극 S극이죠. 반으로 잘라 어떻게 돼? N극 S극 되지. 또 반으로 잘라 N극 S극 되지. 또 반으로 잘라 또 N극 S극 되지. 계속 잘라. 언제까지? 전자가 나올 때까지. 전자가 가장 작은 자석이에요.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 오비탈 안에서 자,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하면 자기장을 가지게 돼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럼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N극, S극이 반대 방향으로 생길 거고, 자, 요렇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좀 유식한 말로 상쇄된다고 하죠. 그치? 자기장이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야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치? 자, 이때 얘들 계산할 때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2분의 1,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정하는데 뭐 그 방향까지 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는만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해서 자, 양자수에는 이런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을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자, 요런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자수가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아까 해서 꼬리표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 꼬리표 얘기는. 그지?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좀 전에 봤던 양자수 얘기를 좀 마저 볼게요. 우리가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서 봅시다. 나트륨에 있는 전자는 총 11개입니다.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자, 그때 아까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라고 했죠. 우리가 뒤에 이제 전자 배치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오비탈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현을 해요. 전자가 들어가는 방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다고 했죠. 근데 P오비탈은 방향이 3개, 오비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오비탈 3개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가면 또 S오비탈이 요렇게 있죠. 자, 여기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전자 11개 들어가는데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전자를 요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런 거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 스핀 방향이 반대니까. 그지? 그래서 전자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로 해서 요렇게 11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전자들에 대한 양자수를 볼 거예요. 요 전자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요 전자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요 전자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양자수 얘기를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때 양자수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했죠? 첫 번째, 자, 주양자수 n값이 있다고 그랬죠? n값. 주양자수 n값. 자, 얘는 다시 어떻게 K껍질, L껍질, M껍질이 있는데 K껍질에 있으면 1, L껍질에 있으면 2, M껍질에 있으면 3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랬지. 그 다음에 부양자수 L이 있습니다. L은 뭐야? 오비탈의 종류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은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요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ML 뭐야? 자기양자수죠. 그지? 자기양자수는 자 S오비탈은 0밖에 없고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D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지. 잘 보이나? 잘 보이네?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아이씨, 아이폰 화질 좋아. 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스핀 양자수 MS라고 쓴다 그랬죠. 스핀 양자수. 근데 스핀 양자수는 뭐야?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요렇게 이제 2가지 방향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죠? 아까 뭐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요 화살표 보면 이게 어느 게 시계 방향이 어느 게 반시계 방향인지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위로 향하는 게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아래로 향하는 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문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얘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요.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n값이 1이에요. s오비탈이에요. 0이에요. 근데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0밖에 없네? 0이에요. 근데 위로 향하네요.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끝! 자, 얘 볼까요?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죠? s오비탈이에요. 0이에요.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도 0밖에 없죠? 아래로 향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얘 볼까요?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죠? P오비탈이네요. 1이에요.
p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플러스 1인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세 개 중에서 어느 놈인지 그냥 마음대로. 얘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전자는 지금 어디? 플러스 1 오비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얘 볼까요? 얘 두 번째 껍질에 있고 p 오비탈에 있으니까 이 양자수가 부양자수가 1이에요. 자, 근데 자, 얘 있는 요 오비탈 왜 또 플러스 1 하고 싶어? 그럼 안 되죠. 왜? 이미 얘가 플러스 1 요 칸이 첫 번째 칸이 플러스 1 하기로 했잖아. 요 칸은 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0 할래? 0 해, 0 해. 여기 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되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어요. S오비탈이에요. 자기 양자수 0이겠죠, 당연히. 위로 향하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됐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 왜 꼬리표라고 했는지 이해되니? 이 전자들 중에 요 네 개의 값이 모두 같은 놈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네 개의 양자수 중에 뭐라도 하나는 달라져야 돼요. 네 개가 다 똑같은 놈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전자들마다 꼬리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니? 자, 여기 찾아봅시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중에서 마이너스 1칸에 있는 여기가 플러스 1칸이고 0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칸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칸에 있는 플러스 2분의 1 위로 향하는 화살표. 그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고 이거를 찾을 수도 있어야겠지만 이거를 보고 얘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S오비탈에도 자기 양자수가 0인 놈이 있고요. 그죠? P오비탈에도 자기 양자수가 0인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자수만 보고는 얘가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건 뭐겠어? P오비탈이겠지. 하지만 0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요것만 보고는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문제 풀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양자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양자수에 대한 얘기. 이게 우리가 오비탈에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렇게 네모칸에 선생님이 이 전자들 쭉 놓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전자 배치라고 해요. 그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죠? 일단 오비탈 -1 끝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